얼굴에 소금이 쏟아지는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진짜 끝이구나. 소금을 뿌린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손가락질을 한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도 남편이었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입 안으로 짠맛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금보다 더 짠 것이 이미 안에 가득 차 있어서였을까요? 저는 그냥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16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눈길을 피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소금보다 훨씬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소금을 맞아도 괜찮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참아야 마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가운데 읽다가 중간에 멈춰야 했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며느리로 살아간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았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한미수, 43살입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 이강호와 결혼한 지 올해로 꼭 16해가 됐습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생기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그게 슬펐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결혼 생활이 행복했냐고 물으면 미수는 잠깐 생각했다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특별히 행복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불행하지도 않았다고. 어른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결혼이 다 그렇지. 살다 보면 다 적응돼. 참는 게 이기는 거야. 미수는 그 말들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6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16년이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한 건 아주 짧은 전화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11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미수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이 손끝을 스치고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무장갑을 벗으며 받았습니다. 야, 미수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시어머니 오봉순, 72살이었습니다. 김장김치 떨어졌어. 이번 주 안으로 담가놔. 뚝 끊겼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수고해. 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통보였습니다. 마치 수십 년 거래해온 거래처에 발주를 넣듯이. 미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시간 11초. 그 11초가 참을 수 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 11초가 지난 16년을 한꺼번에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수는 싱크대 앞에 멍하니 서서 지난 16년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 오봉순과의 첫 만남은 결혼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미수는 정성껏 준비한 옷을 입고 갔습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봉수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좀 뚱뚱하네. 살 좀 빼야겠다.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미수는 웃었습니다. 어색하게, 억지로. 그때 웃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뭘 해도 웃는구나. 뭘 해도 참는구나. 오봉수는 그걸 일찌감치 알아챘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집살이는 시작됐습니다. 신혼집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오봉순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예고도 없었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청소를 이렇게 해? 여기 먼지 봐. 미수는 전날 3시간 넘게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봉순이 부엌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반찬이 뭐가 이것밖에 없어. 우리 강호 좀 챙겨줘야지. 미수는 다시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봉수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무언가를 지적했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적다. 커튼 색깔이 촌스럽다. 강호, 양복이 구겨져 있다. 화장실 수건이 낡았다. 한 번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지런해야 집안이 살지. 너 좀 게으른 거 아니야? 그날 미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집 안 대청소를 하고 시장 가서 장을 보고 점심 준비를 마친 다음 오봉순을 맞았습니다. 게으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수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점점 비어갔습니다. 명절은 더했습니다. 추석과 설 때마다 미수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면 이미 오봉순과 누나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보면서 미수가 들어서면 오봉순이 말했습니다. 왔어. 손 씻고 부엌으로 와. 누나들은 거실에서 과자를 먹으며 드라마를 봤습니다. 미수 혼자 부엌을 지켰습니다. 한 번은 첫째, 누나가 부엌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올케, 나 이거 못 먹어. 너무 짜게 했네. 미수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접시를 갖다 줬더니 이번엔 싱겁다고 했습니다. 미수는 세 번째 접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서 오봉순이 한마디 보탰습니다. 요리 솜씨가 원래 이래? 강호 고생하겠다. 미수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뭐가 있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이 지났을 무렵 오봉순이 거실에 앉아 말했습니다. 미수야, 넌 왜 애가 안 들어서니?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미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봉순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 아들 강호는 신체 건강한 애인데 내가 문제인 것 같다. 남편 이강호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을 막고 결혼 8년이 지났을 때 오봉순이 전화를 했습니다. 강호 월급 얼마야? 우리 집 수리비 좀 보태야 할 것 같아서. 미수는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필요하다는데 어떻게 보내드려야지. 그 돈은 미수가 결혼 전부터 모아온 적금이었습니다. 오봉수는 돈을 받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돼.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결혼 10년이 지났을 때 미수는 작은 카페를 열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꺼냈습니다. 나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냥 집에 있어. 그 말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미수는 사업 계획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16년이 흘렀습니다. 결혼 초엔 눈물이 났습니다. 중간엔 화가 났습니다. 나중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감각이 무뎌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소진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의 어느 오후 그 짧은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김장김치가 다 떨어졌다. 이번 주 안으로 담가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소진됐다고 생각했던 무언가가 마지막으로 한번 타올랐습니다. 작년 김장날이었습니다. 12월 중순이었고 한방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미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마당에 나가보니 배추 500포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배달된 날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언제 담가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는 날 맞춰서. 그게 끝이었습니다. 미수는 장갑을 꼈습니다.
물을 틀었습니다. 혼자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찬물이 손끝을 파고들었습니다. 9시쯤 됐을 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오봉순이 들어왔습니다. 뒤어 남편의 누나들이 들어왔습니다. 첫째 누나부터 막내 누나까지 6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습니다. 미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같이 하는구나.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으로 들어가 TV를 켰습니다. 누나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마당 한켠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아무도 앞치마를 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장갑을 끼지 않았습니다. 미수만 움직였습니다.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고 물기를 빼고 양념을 버무리고 통에 꾹꾹 눌러 담는 일. 그 모든 일을 혼자 했습니다. 점심때가 됐습니다. 방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밥은 배고픈데 언제 주려고? 미수는 손을 씻고 들어가 밥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았습니다. 누나들이 앉았습니다. 남편도 앉았습니다. 미수는 서서 먹었습니다. 앉을 틈이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수가 고생하네. 우린 좀 쉬고 있을게. 누나들 중 한 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옳게 혼자 다 잘하던데 뭐. 오후가 됐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마당에는 미수 혼자였습니다. 등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옥신거렸습니다. 손은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김장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김치통 2개를 챙겼습니다. 누나들이 하나씩 들었습니다. 남편이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오봉순이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우린 갈게. 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수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과로였습니다. 탈수였습니다. 허리 디스크 염증이 터진 것도 그날 발견됐습니다. 링거를 맞으면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천장을 바라보며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남편은 그날 저녁 늦게 병문안을 왔습니다. 과일 한 봉지를 들고 미수야, 몸이 약해서 그래. 좀 더 체력 관리를 해야지. 미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뭘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회상에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는 대신 쇼핑몰 앱을 켰습니다. 배추를 검색했습니다. 수량 입력창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숫자를 눌렀습니다. 1000, 지워야 할까? 라는 생각이 0.1초쯤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음으로 넘겼습니다. 고춧가루 40kg. 마늘 10kg, 새우젓, 멸치젓, 갓, 쪽파, 무. 김장에 필요한 재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결제 금액이 화면에 떴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미수는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16년 동안 내 돈으로 재료를 사고 내 몸으로 담가서 한 번도 값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결제 완료. 미수는 화면을 닫고 여행 앱을 켰습니다. 비행기 날짜를 골랐습니다. 배추가 도착하는 날이었습니다. 좌석을 골랐습니다.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떠나기로 했습니다. 배추가 오는 날 집에 없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사람들이 하면 됩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배추가 도착하는 날 아침, 미수는 캐리어를 챙겼습니다. 공항으로 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전화 받아. 배추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해. 지금 어디야? 아, 진짜야? 천포기가 왔어? 미수는 읽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꿨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펼쳐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등이 가벼웠습니다. 미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전화가 100통이 넘게 왔습니다. 미수는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 오봉순, 첫째 누나부터 여섯째 누나까지, 그리고 팔짱을 낀 남편 이강호. 오봉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배추를 그렇게 쌓아놓고 어딜 갔다 온 거야? 누나들이 한마디씩 얹었습니다. 야, 옳게. 이게 뭔 짓이야? 우리가 그거 다 치우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천포기를 시켜놓고 도망가면 어떡해. 미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이미 끊어진 사람은 더 이상 끊어질 것이 없습니다. 미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주 멀쩡합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미쳐 있었던 거죠. 작년 겨울에 배추 500포기 김장하고 병원 실려갔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죠? 연락은 됐으니까요. 근데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반찬 해달라 하면 달려갔습니다. 제사 준비 혼자 다 했습니다. 명절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전 부쳤습니다. 그거 다 하느라 골병 든 게 저인데 왜 제가 여기서 사과를 해야 합니까? 그때였습니다. 남편 이강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진짜 미쳤어. 어머니 앞에서 지금 무슨 소리야? 어머니 앞에서 아내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미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식었습니다. 그냥 완전히 다 식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손에 굵은 소금이 가득 담긴 바가지를 들고. 정신 좀 차려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촤악 소금이 공중에 흩어지며 미수의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입 안으로 짠맛이 밀려들었습니다. 코끝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묻은 채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눈길을 피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소금보다 훨씬 더 아팠습니다. 16년을 함께 산 남편이 아내의 얼굴에 소금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 순간 미수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더 살면 진짜 내가 없어지겠구나. 그날 밤 미수는 화장실에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눈물을 다 써버린 것 같았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위에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을 넣었습니다. 통장을 넣었습니다. 도장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결혼 10년 차에 썼던 카페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이강호가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미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짐 쌉니다. 어디 가려고? 나가려고요. 이강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해. 그럼 다 끝나잖아.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미수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강호 씨,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번이라도 와봤어요? 이강호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500포기 김장날
장갑 한번 껴봤어요? 이강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얼굴에 소금이 쏟아지는 거 보면서 말 한마디 했어요? 이강호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사과하라고는 할 수 있으면서 저한테 사과한다는 말은 왜 한 번도 못해요. 이강호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16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이었으니까요. 미수는 캐리어 지퍼를 끝까지 닫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업 계획서 파일을 꼭 쥐었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 나가면 기다리지 마세요. 이번엔 기다리다 오는 게 아니니까. 현관에서 구두를 신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수는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미수는 친정 언니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언니가 물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미수가 대답했습니다. 응. 이번엔 진짜야. 그날부터 미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에 썼던 사업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내용은 살아있었습니다. 부동산을 발품 팔아 돌아다녔습니다. 작은 가게를 찾았습니다.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인테리어 견적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사흘 후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수야,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미수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 오봉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는 이번엔 받았습니다. 오봉순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수야,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지. 소금은 진짜 잘못했어. 미안하다. 미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 며느리로 사는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인생을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오봉수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6달이 지났습니다. 미수가 차린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마을. 논밭이 내다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미순의 밥상. 카페이면서 밥집이었습니다. 미수가 직접 담근 김치가 나왔습니다. 미수가 직접 만든 반찬이 나왔습니다. 미수가 16년 동안 갈고 닦은 손맛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왔습니다. 1명, 2명, 10명, 20명. SNS에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김치 진짜 맛있다. 반찬 하나하나가 다 정성이다. 주인장 손맛이 예사롭지 않다. 6달 만에 미순의 밥상은 주말 예약이 2달치 꽉 찼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남편 이강호가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미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홀에서 서빙을 하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강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잘 됐네. 미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잘 됩니다. 이강호가 말했습니다. 나 어머니도 요즘 많이 후회하셔. 나도 잘못했어. 진짜로. 미수는 잠시 이강호를 바라봤습니다. 16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미수의 눈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수가 말했습니다. 강호 씨, 저 지금 바쁩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손님 테이블로 걸어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게 안에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수는 혼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의자를 올리고 바닥을 쓸고 불을 껐습니다. 문 밖으로 나오면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순의 밥상. 자기 이름이 붙은 가게였습니다. 처음으로 가져본 자기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소금을 맞아도 괜찮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맞아도 싼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당해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어떤 일도 다 참아야 한다는 뜻이 되어선 안 됩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이 자기 자신을 지울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미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버티는 게 미덕인 시절도 있었지만 버티다가 자기 자신이 없어지면 그건 버틴 게 아니라 사라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사라지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미수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로등이 길을 밝혔습니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수록 커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던 분들, 혹은 주변에 이런 분이 떠오르셨던 분들,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나도 그랬어요. 한마디만으로도 됩니다. 그 한마디가 비슷한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모티브로 창작각색한 완전한 픽션입니다. 등장인물, 사건, 지명은 모두 허구이며 특정 인물 가족과 무관합니다.